대통령 조기파면 이재명의 꿈은 깨졌다.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초기에 이 군 지휘관들, 사령관들이 서로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아주 진술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경쟁적으로 막 쏟아냈죠. 국헌문란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란이다. 자, 그것이 하나가 체포조 이야기. 그런데 이 체포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비롯해서 다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원 장관은 체포조가 아니고 그 명단이 이 여인영이 그 홍장훈에게 불러준 그 명단은 포고령 1호에 어차피 이사니까 아는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정치활동을 해서 포고령을 위반할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을 하라. 그 동향을 파악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체포해서 끌어가서 뭐 어디 가두고 이런 이야기까지만 발전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정치활동을 하면은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까지 들어간 거죠. 포고령이 있으니까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라는 것이었다. 자, 그 이야기까지 놓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을 끌어내라 이 이야기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윤종건입니다. 곽종건입니다.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 그런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또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때 본인의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이 인원 요원을 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박선현하고 그 유튜브에서 김병주가 아니 그 국회의원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예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말을 바꿉니다. 요원을 의원으로 바꿔버리죠.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은 둘 다 지시를 받았다. 요원을 빼내라도 지시를 받았고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도 지시를 받았다. 그동안 뭔가 이제 말 맞추기를 했겠죠. 둘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에 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그 김병주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지 하니까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둘 다 지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때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둘 다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깨맞추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요원을 빼냈는데 누가 의원들을 끌어내느냐? 요원을 다 빼내버렸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자 이런 그 말까지 나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논쟁이 될 부분인데 이 곽종건은 그때 박범계 의원이 뭐 해유를 해서 뭐 신고하는 것을 뭐 상담을 했고 또 변호사를 또 소개받았다. 민주당 박범계에게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곽종건과 관련해서 곽종건이 그 민주당 그 별 4개 출신 김병주의 부하였다. 자, 그래서 그때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눈물도 흘리고 꼬치꼬치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늘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병주 의원하고 특전사령관 당신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곽종건이 그거 예전에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임종덕 의원이 김병주 의원이 이 작전 사령관을 할 때 지상군 작전 사령관을 할 때 작전 차장을 했지 않느냐? 사령관 차장. 그러니까는 곽종건이 그 밑에 참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병주 밑에서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김병주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기 이 상관이었으니까 내가 처음에는 요원을 빼내라고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 했는데 자기 상관이었던 김병주가 무슨 소리 국회의원 말이지 하니까는 예 이렇게 그냥 다 가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회유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문위원들이 국방이겠죠. 곽정근을 회유한 정황도 오늘 드러났습니다. 곽정근이 김병주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부하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707 단장이 있었죠. 특수임무대 단장. 거기도 그 언론에 노출이 되고 했는데 이 707 단장에게도 어떤 뭐 공익신고자를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또 권유를 했다. 자, 이런 그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헌재가 처음에 이재명과 문형배의 일종의 내통에 의해서 무슨 내란죄도 빼버리고 신축하게 하고 또 주 하목, 주 2회 심리를 하면서 빨리빨리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막 하자 이렇게 해서 조기에 탄핵을 하고 이재명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만들자 이런 뭐 로드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마은혁까지 집어넣어서 완전체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그런 그 작전을 짠 것 같은데 그게 마은혁이 셀프 임명,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명이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국회에서 중요한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다. 위법이 아니다. 이걸 누가 해석을 했냐면은 바로 법제처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오늘 그 진상규명 뭐 국정조사 특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곽종근이 출석했던 그 특위에 나와서 민주당이 아주 불리한 민주당과 현재 이렇게 불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법제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민주당은 법제처장도 이제 무시하겠죠. 무시하고 또 법제처장도 또 탄핵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헌법 소원을 뭐 해서 억지로 마은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현재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헌재의 꿈은 또 깨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러니까는 먼저 질문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물어보니까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정당한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발칵 뒤집힐 발언이죠. 헌재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의원식이 절차도 갖추지 않은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이것을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지금 일주일 변론을 연기해놔서 그때쯤 또 시간 끌기를 하다가 다시 마은혁을 임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조속하게 이 탄핵 심리를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지금 걸림돌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그 단계라고 지금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마은혁은 합의가 안 됐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해갖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오면은 임명을 하겠다.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겁니다. 왜 이 논란의 핵심부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 3명을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하면 국회 안에서 국회법에 보면은 일단 한 명은 여당이 추천을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은 야당이 추천을 하고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조한창, 여당은 정계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은 임명이 됐죠. 그런데 마은혁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죠. 지금 그 법제처장도 그 이야기, 그와 같은 뭐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야당은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때 우원식이 뭐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 공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문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이게 여야가 합의할 때는 물 밑에서 이면 합의를 하는 게 있죠. 그때 이면 합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이 선호하는 그때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헌재가 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심리 사건들 이제 다룰 텐데 그러면 민주당이 선호하는 마은혁을 해줄 테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저번에 임기가 돼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 마은혁을 그러면 여야 합의로 한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이행이 안 됐죠. 이면 합의가 이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때 주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려서 이게 허지부지 됐으니까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합의를 해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명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걸 마치 합의가 된 걸 임명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그걸 가지고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국회목 3명이 다 임명이 안 돼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우원식이 국회 의결도 없이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민주당이 자초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은혁을 집어넣으려는 그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닌가. 무산되는 국면으로 가고 그거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 심리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지금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파면을 해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보려던 이재명의 꿈은 지금 일단 깨졌다. 자, 앞으로 또 민심이 중요하죠.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설 연휴 동안 또 조성된 차례상 민심이 있죠. 그래서 대반전의 계기로 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